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토요일인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임 사태, 이 라임 사태가 그 헤지펀드를 모르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헤지펀드라는 것은 그냥 돈 놓고 돈 먹기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제대로 굴리지 않으면은 이게 사상누과 같이 피라미드 같은 것이다. 그래서 빵 터진다 하는 것인데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헤지펀드가 될 리가 없죠. 이렇게 규제도 많고 하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편법이 동원된다. 라인펀드 같은 경우 CPCW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치다가 1조 6천을 먹었는데 피해자들이 수만 명이 넘는다. 그리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러는 건데, 이 라임 사태가 일어난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성장한 것이 문재인 정권 3년 기간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3년 기간이 이런 라임 사태가 일어나면은 이건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는 겁니다. 과거에 부산저축은행 사태 있잖아요. 저는 그 당시 주 인맥을 통해서 좀 알았는데, 그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586 친노들이 해먹은 사건입니다. 그거는 걔네들이 돈을 얼마나 받고 헤쳐먹었는지 모르는데, 그때 586 운동권들이 부산은행 주위로 엄청나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 걔네들의 힘에 의해서 부산저축은행이 컸고 또 부산저축은행이 망했다 그러는 건데, 이 라임 사태 같은 경우도 이 해치버튼 사건이나 지금 계속 그 펀드가 문제가 많이 터지죠. 조국이도 걸려 들어가고 있고, 윤미향이도 몰라 혹시 그런데 관리했는지. 현금 덩어리를 갖다가 빨아먹었는데 윤미향이가, 그죠? 근데 이 정권의 특징을 보면은 대기업은 안 건드리죠.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은 대기업을 갖다가 경멸의 대상으로 보고 있죠. 와해의 대상.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그 더불어민주당 586이나 청와대들이 건드린 거는 전부 다 서민들 또는 이름 모를 돈을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더 악질적이라는 거죠. 차라리 대기업에서 정치 자금을 좀 받고, 그죠? 대기업이 성장을 하면은 오히려 나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뭐 주식을 투자하거나 헤지펀드에 투자하거나 일반 펀드에 투자하거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걸 건드렸다는 거죠. 그죠? 또 주식 상장 과정에서 건드리고, 이게 이 정권의 도덕성인데요.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정권입니다. 대기업을 한 명 건드리면은, 대기업 한 곳을 건드리면은 수백억을 갖다가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정권 차원에서 또는 실세 차원에서. 근데 그것은 대기업 한쪽에 좀, 정치자금을 받으면 크게 이권을 안 줘요, 요새는. 편리만 좀 주고 마는데, 그죠? 이 일반 펀드나 뭐 헤지 펀드나 사모 펀드나 이런 걸 건드리게 되면은 그 밑에 일반 국민들이 압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권은, 또는 이 정권을 지탱하는 문시족들이나 또 더불어민주당 애들은 일반 국민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반 국민들한테 2, 30만 원씩 나눠주고 매달 입을 막아버리고, 심각하게 도덕성이 문제가 있는 정권입니다. 이 라임 사태 같은 경우는 우파 유튜버들이 많이 다루는데요. 저는 이제 팩트만 방송을 하니까 신문 기사에 나온 것만 방송을 하는데요. 중앙일보, 조선일보, 뭐 또 한국일보, 세계일보 게스트들입니다. 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라인 펀드 모집액이 1조 6천억이다. 그것도 사실 1조 6천억이 되는지 2조가 넘는지 몰라요. 1조 6천억인데 1조 6천억을 갖다 단기간에 그렇게 불렸으면은 그 무조건 흑막이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어디? 권력의 비호, 또 그 다음에 어디의 비호? 금융감독원의 비호. 반드시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단기간에 1조 6천을 끌어모으는데 이게 눈덩이처럼 투자 금액이 몰리면은 정부 감독기관에서 그걸 유심히 안 볼 리가 없어요. 안 볼 리가 없는데 결국에는 계속 끌어모으다 팡 터져버렸다. 그런 정권 차원에서 도덕성으로 몰고 가서 이거는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김봉현이하고 이강세가 뭐 스타 모빌리티 전주 회사장이었고, 김봉현이는 일반 대표였다, 회장이었다 이러는데, 서로가 지들끼리 네가 잘못해서 네가 잘못했어 그 핑퐁 게임을 하는데 둘 다 걸려 들어갔어요. 지금 둘 다 구속이 된 상태고, 제가 오늘 방송하는 거는
김동연이가 이제 나발을 불기 시작하는데 딱 찍고 나오는 게 김갑수로 찍고 나오죠. 말씀드릴 것은 김갑수는 그 꽁지머리, 그 간혹 가다가 그 강적들이 나오는 그 꽁지머리 극혐인 김갑수가 아니에요. 김갑수가 아니고 김갑수는 며칠 전에 그 KBS 라디오에선가 지성호나 그 태용호 보고 탈북자들 받아들여 줬더니 탈북자 받아들여 줬더니 삐라 뿌리고 말이지 문재인을 욕하고 이런 데다 잘리죠. 김갑수나 김어준 같은 경우는 그 상식이 아니에요. 맛이 갔어 애들이.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게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못 깨는 요인의 하나예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걔네들 같이 걔네들은 이게 입이 사기로 사기 라이어로 이렇게 그냥 뿜어내는 애들이야. 응? 그러다 똑같이 우리 우파 유튜버가 사기나 거짓말을 방송할 수 없잖아요. 김갑수는 여기서 말하는 김갑수는 한국사회연구소라고 친문이에요. 친문 대표적인 친문이고 국회의원도 출마했고 이런 김갑수가 태어나오고 기동민이가 태어나오죠. 저 성북구 을에서 당선된 기동민이 과거에 서울 부시장도 했고 그런데 기동민이도 태어나고 또 몇 명이 태어나오는데 그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니까 말씀드릴 수 없고 왜 이걸 갖다가 다루느냐 하면은 지금 김봉현이가 김갑수 사회여론조사연구소 김갑수나 왜 저것들이 사람 땡땡 사람 XS 아니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욕설을 퍼부었다면서 저것들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김갑수나 이 정치권 인사들이 자기가 아쉬울 때는 와서 무릎을 꿇고 돈을 빌려달라고 거지 같은 행동을 하는 XX들이 도와달라고 할 적에는 입을 싹 닫고 나무는 차더라 이런 거죠. 그죠? 그래 기동민이한테 한국일보에서 계속 시도를 해요. 전화하자 사실을 밝혀라는 기동민은 전화도 안 받는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기동민 하나만 연결될 수가 없다. 그래 어떤 방송에서는 가세연이야 가세연 그런 식으로 방송하면 안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김갑수하고 얘네들이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다 그러죠. 중앙일보 스태프들이죠. 그걸 받아가지고 가세연에서 방송을 했는데 A원이라는 것은 중앙일보에서 나오는 A은행이 아니라 A어원인 것은 기동민을 말하는데 기동민은 2016년 총선 과정에서 김봉현이한테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고 그리고 당선한 다음에 축하 선물로 맞춤 양복을 선물 받았다. 이 맞춤 양복을 선물 받았다는 것은 과거의 뉴스에도 나왔고 많이 나왔죠. 기동민은 그 단순히 받은 거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기동민이가 당시 여행을 간 것은 맞다. 기동민 책이라 그러는데 아마 보좌관들이겠죠. 당시 여행을 간 것이 맞지만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는 김봉현이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필리핀 여행 당시에도 김봉현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필리핀에서 만나지도 않았다. 근데 그러면 기동민이 너가 직접 확인을 해주고 수천만 원, 4천만 원인가 봐요.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 말해달라 하니까 연락을 피하고 다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간애들이 뭐 A, B, C, D 어원까지 나와요. A, B, C, D 어원까지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A원 또 비례대표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비례대표 누군지 모르겠고 현직이에요. 현직 기동민이하고 현직 비례대표 의원이 또 하나 있어. 그러니까 요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원들은 진짜 악성만 올라놨다니까. 윤미향이 봐요. 악성만 올라놨다니까 얘네들이.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여당 후보자 CC 이게 아마 김갑수 사회여론조사연구소를 말하는 거고 또 이제 이 기동민이가 당시에 이제 서울 정무부시장 그만두고 그죠? 20대 총선에 출마하기 전에 B 의원과 C 의원하고 각기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도 있고 또 이 당시에
전직 여권 소속 시의원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출신 김모싱동도 갔다. 그러니까 한 5, 6명이 갔다. 이게 이제 그 중앙일보 그 출석조사에서 5, 6명이라고 그러는데 더 갔겠죠. 그리고 한 번만 갔을 것인가. 근데 왜 꼭 필리핀을 가느냐. 그죠? 필리핀은 어느 동네를 가면은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지역을 가면은 거기는 성해방구예요. 성해방구니까 이것들이 앞에서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세력이고 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하는 이런 말을 씨불거리지만은 실제로 뒤에서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과거의 보수 또는 현재의 미래통합당 의원들보다 더 지저분하고 성도착증 같은 것들이다. 성도착증 같은 생각을 가진 애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왜 그러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586 애들은 항상 쫓김을 당하고 항상 누구한테 핍박을 당하고 압박을 당한다는 그런 생각이 갇혀 있는 이 애들이에요. 그래서 안희정 같은 애가 그거 지저분하잖아요. 깨념치 말라. 안희정이 깨념치 말라. 이리 오너라. 한심은 오거돈이 그죠? 봉주 그죠? 고원이 지저분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이렇게 궁지 지대로 이념적으로 아주 조그만 이념을 갖다가 자기들의 신앙으로 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여러 군데서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 비도덕성에 대해서 그죠? 비양심적에 치고 들어오니까 항상 심리 상태가 불안한 점이 있다. 그래서 그 꽁지머리 김가수 같은 경우도 궤변을 토해내고 어준이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그 일회용 팬티를 갈아입으면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입으로 거짓말만 내세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더불어민주당에도 안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586 출신들이 대부분 그럴 것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이 아니라 대다수가 그럴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김봉현이가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 A씨를 만났다. 얘가 아마 구속이 됐죠. 얼마 전에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애. 그죠? 행정관이었어요. 청와대라는 애가. 근데 잘렸죠. 근데 얘만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인가?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1조 6천억짜리 사건이다. 행정관이 돈 몇백만 원, 돈 몇천만 원 받아먹고 그 짓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일개 행정관이 금융 강동을 전체를 갖다가 아무 노씨하고 문씨 정치적인 인맥도 없는 행정관이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유재수를 보시면 알지만은 유재수는 대표적인 친노하고 친문인데 기껏 해봐야 말에 5천만 원 뇌물을 받아 먹었어. 근데 행정관에는 3천만 원을 한 방에 받아 먹고 그냥 잘리고 달려갔어. 거기서 꼬리자리를 한 거죠. 청와대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어요. 그거 TV는. 그죠? 그래서 김동현이가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은 청와대 고위관계자 이게 그 잘린 행정관인지 아니면 다른 고위관계자인지 모르겠고 여당 의원이니 지금 지난해 7월이라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인지 기동민인지 모르겠고 김봉현이가 이 둘을 만나서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여당 의원을 만나서 부탁을 했다. 청와대 그 고위관계자한테 라임의 선진투자기법을 금감원 등이 이해하지 못한다. 라임이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 근데 이제 이 A씨는 30분 동안 면담을 마친 뒤에 라임 측 입장이 실린 언론기사 등을 A씨의 이메일로 발송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A씨가 청와대에 잘린 A씨인지 현직에 남아있는 고위관계자인지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부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 김봉희를 만나가지고 안 된다고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근데 그 이후로 점점 헤지펀드 수주 금액이 늘어났다 이거 아니에요. 1조 6천원까지 갔다. 그리고 빵 터졌다. 이게 심각한 건데 지금 몇 분 됐어요? 벌써 15분 됐으니까 끊을게요. 이런 거는 나 같은 경우도 구독자가 많아서 슈퍼챗 받아가면서 그 실시간 방송을 하고 질문을 받아가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양심상 못해요. 그런 짓을. 슈퍼챗 받아가면서. 하여튼 그렇고, 지금 이게 검찰에서 손을 댈 것이냐, 말은 될 것이냐. 지금 나오는 걸 기사를 보면 검찰이 확실하게 이걸 조지고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응?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걸려 들어갈 것이냐,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어? 또 다른 거 뭐 하나 있죠? 일반, 어? 일반 사건으로 사기 사건으로 할 것이냐 문제죠. 과거에 윤석열이랑 치고 들어갔어. 이거 많이 조사해놨어요. 벌써 윤석열 쪽에서. 근데 우리가 힘을 안 실어주니까 이게 지금 정치자금법으로 또 걸고 들어가면은 기동민이 하나 잡는 건 문제가 아닌데 청와대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기동민이 잡는 건 그거 가지고는 이 정권을 갖다가 무너뜨릴 수 없고 청와대를 잡아야 된다고 청와대를. 과연 정치자금법 수사를 갖다가 제대로 할 것인가 윤석열이가 할 수 있는가의 문제죠. 하고는 싶을 텐데 협경 윤석열이가 기다려 봐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